이미 뭐 댓글로는 이 강원도 이 학교 이름 다 돌고 있던데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는 기말고사 보고 이제 종강하는 그런 시즌인데 뭐 지난주에 종강한 학교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기말고사를 봤죠. 예. 근데 그 기말고사 기간 중에 학교 분위기가 대단히 좀 뒤숭숭해졌습니다.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건데요. 어떤 학생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학교 재학생들이 대단히 좀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피해 학생 중에 일부가 이 촬영한 학생을 고소했고요. 입건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이건 또 발 집착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발 패티시즘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피해자 말고 다른 학생이 이 학생의 노트북에서 다른 사진들과 영상을 발견한 건데요. 발이랑 다리 쪽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교내 식당과 헬스장에서 찍혔는데 동영상 파일이 100여 개에 달하고 세상에. 또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피해를 당한 학생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제 영상을 본 게 며칠 안 됐는데 발을 찍었다. 너 발이 나왔대. 웃기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상한 친구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를 찍은 걸 제가 먼저 봤거든요. 제 것만큼이나 적나라하게 이제 발을 집중해서 찍은 영상이었는데 무언가의 감정을 느끼려고 그런 식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수치심도 있는 것 같고 불쾌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대충 숫자를 세어본 게 모델도 40명이 넘는다라는 얘기였고 양 변호사님, 저도 이 사건 때문에 좀 자료를 좀 조사를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더니 인간의 성 도착증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발 도착이래요. 그래요, 저도. 아니 무슨 또 이런 게 다 있어 또. 아니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봐도 처음에는 이 피해자의 말처럼 처음에는 그냥 뭐 이런 웃기는 일이 있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여러 사람 40명 그 사진이 100장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 좀 오싹하다고 해야 할까요? 게다가 그거를 찍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발을 또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 사람이 했을 생각 같은 거, 행동 같은 걸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저 이 상황이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이게 안 가죠. 예. 소장님,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고대 송나라 시절에 이 발을 꽁꽁 묶는 이 중국의 이 전족 있잖아요. 그 풍습이 이렇게 발 패티시즘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다, 뭐 이런 또 뭐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발을 이거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뭐 성도착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수많은 성도착 증상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공통점이라는 것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친밀한 상태에서 대인관계가 되는 거고, 가장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가 전제 요건이 되는 건데, 성도착증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전혀 갖지 않는 상태에서 성적인 어떤 충동을 얻는 거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문제로 가장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패티시라 그러면은 사람의 어떤 일부분 신체라든가 예. 어떤 물건에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하셨을 때 이제 발이 가장 많은 그런 성동착의 대상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그런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이라는 건 이제 신체로 올라가는 첫 몸의 첫 이제 시작 관문인 예. 어떤 그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발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의 몸의 곡선을 좀 부드러운 여성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병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대인관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도 좋아한다,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찍을 정도가 되면 성도착증의 일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이 대학에서 종종 왕왕 벌어지죠. 그런데 학교 측에서 참 이거
이 뒤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일단 뭐 성적 취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찍어서 유포를 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찍는 것 자체도 일단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범죄잖아요. 그러면은 학교가 바로 좀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숙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바로 요청했다고 하는데 퇴사는 17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이 학생을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고 또 피해 학생이 온라인 교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까지 했는데 이 글 도대체 누가 썼느냐 이렇게 적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해당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오는 목요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학생의 퇴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 측에서는요. 명예훼손, 그러니까 피해 학생을 불러다가 야, 이거 고발하면은 말이야, 네가 이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낸 거니까 이거 명예훼손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압박을 했다고 해요. 손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런 학교 측의 대응, 오히려 피해 학생을 불러서 야, 너 학교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학교 측으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또한 보호를 받기를 기대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정반대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학교 측에서 이런 얘기를 알고서도 경찰에 신고도 안 했습니다. 아하, 이런. 그리고 이거 학생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뭐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모두를 보호해야 했다. 이런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진상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분리 조치도 됐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최근에서야 이 학생을 기숙사에서 내보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계속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세상에. 네, 바로 내보내지 않았고 시간이 한참 걸렸고요. 결국 또 징계위원회 열어서 퇴학 여부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뭐 외부에 유출한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예. 결국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섭섭함을 넘어서 배신감까지도 그렇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사진 찍은 학생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이라고 하죠. 불법 촬영 카메라 혐의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된 경위 같은 것들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찍혔던 어떤 신체 부위보다도 그걸 어떤 식으로 찍었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법적으로도 재판 과정에서도 좀 다투어질 것으로 보여요. 아까 이제 물론 사회학적으로는 발패티시가 분명히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지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그거를 법적으로 또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까지 좀 한꺼번에 따져서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